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문재인이 무슨 뭐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 비슷하게 해서 띄운다는 행사, 야심찬 행사를 준비해오고 3.1운동 100주년은 오히려 반쯤 김을 빼버렸던 그런 이상야릇한 연출 혹은 세뇌를 아깝게도 하지 못하고 트럼프의 호출을 받아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뭐 제대로 하룻밤도 제대로 못 자고 뭐 오가는 시간 해서 2박 3일인 가니까 결국은 말리 날아가서 트럼프 한번 딸랑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처량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은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말하자면 다짜고짜 요새 진행되는 거 보면 다짜고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는 무슨 김정은 참수 작전이니 또 북한에 대해서 정밀 타격이니 북폭이니 네네. 이런 얘기가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또 레짐 체인지 같은 애매모호한 얘기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김정은을 최용해로 바꿔도 레짐 체인지거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 이거 전면 접수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방향을 향해서 북한을 완전히 개조하겠다. 그런 이제 그 마각이라 그럴까 그런 내심이라 그럴까 일본 말로 혼내가 이제 드러나는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국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요번에 코리 가드너도 이상한 얘기했었죠. 영구적 불능화. 그러니까 단순한 완전한 비핵화를 넘어서는 네네. 영구적 불능화라고 하는 어떻 보기에는 뭐 무기 문제, WMD나 핵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문제로 보이는데 이 영구적 불능화는 사실은 체제의 완전한 변화, 개조, 네. 뭐 이런 부분이고 영구적 불능화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이 접수를 해야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 방향으로 완전히 물꼬를 100% 그냥 열어버려야죠. 그렇죠. 자유조선을 만들어야죠. 그런 상황이죠. 코리 가드너가 상원에 뭐더라 그 사람이? 미국 상원에 동아태 소위 위원장. 아마 그러니까 외교위원회 소속 동아태 소위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살벌한 케이스거든요. 그 짝으로 또 시틀러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우리 한국말 잘하고 중국말도 아주 능통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의 정보와 군사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아주 탑 클래스 정보통이 외교관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죠. 그 자리가 원래 외교관이 가는 자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태 담당 차관보 자리가 국무부 거기에 데이비드 슈틸러이라고 엊그저께 3월 말에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이 다 짜인 거거든요. 그 사람 공군 준장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 혹은 시진핑은 기가 찰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제도권들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 가랑비에 빚는다고 모든 포스터나 이 인적 구성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라미로 여기 넣고 뭐 우리 해리에스 넣고 에이브람스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엔사의 부사령관을 캐나다 출신으로 넣고 그다음에 상원에 동아태 군사위원 딱 내정되자마자 영구적 불능화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동아태 위원회 그냥 군사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 외교위죠. 동아태 위원회 위원장이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에 화두를 던지고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은 아마 밤잠이 안 올 겁니다. 아니면은 하도 이 현란해가지고 충분히 머리가 나쁘면 잠 잘 자요. 아 그렇죠. 충분히 머리가 나쁘고 마음이 굳어 있으면 잠 잘 자요. 문제는 그 참모들 중에서 촉발한 애들은 그걸 인지할 수 있어도 말을 못하는 또 상황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근데 위원장 동지 이거는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시죠. 미국의 지금 책략은 이러이러합니다. 이러니까 A 케이스는 이렇게 하고 B 케이스는 이렇게 하고 C 케이스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상황을 직시하면서 정의해서 결정자한테
보고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면 목이 날아가죠. 목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어. 교통사고로 심장마비로 죽든지. 얘들 꼭 사람 죽이고 나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심장마비. 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없을 뿐더러 그냥 원래벌레 그냥 저기 미국 가서 이런 말 하고 저기 그러니까 평양 가서 이런 말 듣고 미국 가서 저런 말 하고 한국에 와서 또 다른 말 하고 정의용 외교안보 수석이 그랬잖아요. 서훈이나. 서훈이나. 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리더십 같은 정상적인 대통령 같으면은 그 용도 평의를 해야죠. 그게 아니라 설사. 아니, 문재인을 포함해서 그 진영이 어떤 상태냐. 딱 이거야.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그랗게 서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렇죠. 돌아가면서 서로 상대방 머리에 뽕을 놔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망상의 공유 네트워크여갖고 그거에서 벗어나는 순간 배반자로 찍히는 거예요. 북한도 그런 거 아니야. 북한도 어떤 놈이 와서 입 바른 소리 하면 저거 미제 간첩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통치를 담당하는 통치층의 우리가 뭐 좀 구태연한 말로 권부라 그러죠. 거기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사태를 직면하고 직시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의견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모래성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 곳곳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당도 심지어는 그런데. 야당도 그렇죠. 조중동도 그러고. 그렇고.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우리가 진짜 무슨 뭐 상전벽해라고. 그러니까 뽕밭이 바다가 된다고. 한 지금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는 미중 전쟁이 개시된 작년 6월 이후인데. 트럼프 등장 후에 지금 한 2년 됐잖아요. 집권한 지. 한 2년 정도의 어떤 수순을 통해서 이 상황, 그러니까 중국은 꼼지락다싹 못하고 복귀 한번 해봐야 돼요. 꼼지락다싹 못하고 북한을 완전히 이제 미국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됐나? 그 수단이 그 전략적 수순이라 그럴까 수단이 뭐였나? 이걸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시죠. 사실은 우리는 그때 사인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굉장히 정확하게 미국의 수순에 대해서 그 포석의 의미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때 우리 양심을 안 속이고 바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야 근데? 우리 저 박주필하고 저하고. 아니 그건 저기 우리 저기 뭐 조 교수님이 그랬지. 나는 항상 양심 속이고 거짓말 선동만 했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나미 승만이 참 슬픈 말을 했거든. 내 평생을 되돌이켜 보니까 나는 선동만 하고 살았다. 아니 그런 위인도 평생을 되돌이켜 보면 선동만 하고 살았는데 하다 못해 저 같은 잡놈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선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은 남들은 다 잠들고 있는데 뭔가 포착이 되는 걸 있어서 있는 걸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건 좋게 봐주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소 뒷걸음에 쥐잡은 거예요. 그래요? 제가 어떻게든 문재인을 까야겠는데. 너무 겸손하십니다. 어떻게든 문재인을 까야겠는데 깔 게 없어서 막 스토리를 지어서 떠들다 보니까 대충 맞춘 건지 뭘 그게. 첫 번째가 사실은 그때 우리 박시프께서도 막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참수작전, 군사적 예방 타격 이런 이야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니 잠깐만 저는요 프레시전 서지컬 스트라이크란 말을 그러니까 저기 정밀 외과 타격이란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게 재작년 말쯤부터. 재작년 말쯤이고. 전면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집중 보니까 이건 정밀 외과 타격하려는 게 아니야. 맞아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재작년 까지 한 1년여 이상 동안 미국은 상상을 불허하는 군사력 집중을 이 지역에 했습니다. 2017년 초부터 그래요. 초부터. 그래서 자기 집권하자마자. 왜냐하면은 평양에서 하루가 멀지 않고 핵실험 해대고, 미사일 쏘고, 그다음 뭐 또 WMD 그 탄저균, 또 뭐 청와대에서 탄저균 샀잖아요. WMD까지 해가지고 곧 어떤 시위를 넘어서 도발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서 막 대응을 했는데 그 대응의 수준과 수위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집중된 방식, 첨단화된 방식. 그 다음에 그 군사적 시위 자체와 연습 자체가 단순히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해서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까지 일부 포함해서 군사적 제압을 군사적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서 계속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지역에 항모가 3대가 뜨는 게 그냥 상식이 두 번이나 그랬고 상식이 됐고 항모 2분. 그다음에 항모가 서해를 진입했잖아. 그 서해 진입하고. 그 생각도 못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항모가 서해를 진입한다는 얘기는 네. 중국 너희 유사시에 까불면 너희 죽어. 그 소리거든요. 너희 그 동부 해안선 다 작살낼 거야 이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디에 그 오하이오 클래스 미국 핵잠 그게 토마호크를 154발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핵잠이 4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인 미주리 홍가가 부산항에서 떠올랐잖아요. 한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근처에 아마 4척 다 들어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럼 토마호크 616발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냥 아작내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거는.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저 제도권 우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힘에 의한 평화 맞죠? 미국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힘을 바탕으로 한 제압 능력으로 상대방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더 정교하다. 더 정교하고 지금은 아마 컨텐전시 별로 그러니까 상황별로 정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며칠 전에 완전히 한국군은 제껴놓고 해병대도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훈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해병대 들어왔어요. 우리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해병대는 그것도 또 해병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지만은 미 해병대하고 훨씬 더 가깝다. 그렇지. 원래 같이 움직였죠. 같이 움직이고. 예. 그리고 미국 아니 이번에 미국 해병대 들어온 건 자기들만 했어요. 자기들만 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못하게 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 미국이 보면 같이 한미 연합 훈련을 해봐야 정보가 세니까 정보가 북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이제 미국 동맹 혹은 미국이 군사 주둔을 하고 있는 많은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 중에서 상륙 훈련이나 해병대 훈련을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의 포항 이사단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처음에 왜 우리 저기 그 6.25 때 첫 그 장전호 첫 그 저기 그 상륙 훈련 하나 그러다가 실패한 데가 있어요. 포항에서 영덕 가는 데가 있는데 그쪽은 정말 천혜에 돈으로 주고도 살 수 없는 좋은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 해병대가 그쪽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잘 써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거는 뭐 참수작전에 대한 아주 정밀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좋은 거기에 적절한 무기 그 특히 헬리콥터하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했죠. 우리 저 신인군 씨가 잘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국이 이거를 메이크하는 방식을 보면 2017년부터 지금 점점 더 동아시아에 무기를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그걸 유지하고 있다. 그걸 계속 훈련하고. 놀라운 거는 그게 첫 번째 수단. 그러니까 그 17년 연말까지 시작된 그 훈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5월 10일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공중파나 혹은 종편에서 하루에 거의 매일매일 이 상황을 보도를 하고 예상을 하고 효과를 검증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취임하고 난 뒤부터는 보도도 안 하죠. 보도도 안 합니다. 보도를 안 하죠. 보도도 안 하고 아주 특별한 거 있으면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보도해 주는 사람이 이제 신인균 씨 유튜버, 그다음에 김필재 씨 유튜버. 이런 분들이 이제 보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사실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쉬쉬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군 저 주일 미군이든 미국 그 군사 지휘부도 공개적으로 이걸 안 밝혀요. 그리고 대신에 영어로 말하면 low profile. 그러니까 뭐냐면은 떠버리지 않고 그냥 실속 챙겨가면서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 그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중국이나
저기 뭐야 북한한테는 야 군사훈련 하지 마라 막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예. 그냥 뭐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로우 프로파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쪽으로는 그 정보들이 조금씩 새 나가요. 왜 일본에서 많이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정보 담당이나 혹은 군사 담당이나 아주 일급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미국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그러니까 한반도와 중국의 어떤 임플리케이션, 함의를 가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굉장히 치밀하게 적기도 하고. 예, 이제 예. 우리 저 김필재 TV가 네네. 아예 원문을 그냥 저기 번역을 해가지고 예. 쭉쭉 보면 그걸 읽어보면은 아 일본에서 지금 주일미군이든 혹은 예. 연합사든 예. 연합전력이 움직이는 요소들의 그 내용과 수준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저 한국에는 굉장히 전문화된 이 문제를 무기 체계와 훈련과 그것이 가진 예, 예. 국제정치적 의미를 잘 아는 신인균 저기 TV가 네네. 그걸 요소요소에 중요한 것들을 빼서 하고 뭐 그 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소스가 일본 쪽에서 흘러나와요. 그렇죠. 일본 쪽에서 흘러나오는데 제가 그때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처음 주목을 했을 것 같은데 B-61 12 그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전술핵 예. 그거 300톤으로만 그 TNT 300톤으로만 폭발력을 세팅해도 땅속에서 지진과 같은 지중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파괴력은 거의 20배쯤 돼서 저기 그 히로시마의 3분의 1 정도 파괴력 나오거든요. 그렇죠. 파괴력은 그러면서 방사선 방사능 낙지는 적고. 히로시마의 뭐 10분의 1, 뭐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근데 그 정도 터지면은 평양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평양은 다 매몰 작살나 버리는 거라고요. 매몰되는 거죠. 평양의 그 특권층 사는 지역이나 금수산공전 근처 그러니까 평양의 관과 예. 관가 예. 그다음에 특권층이 사는데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빵카 이건 한 순간에 작살나는 거예요. 이 정도 터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첫. 근데 그것도 누가 먼저 보도를 해준 거냐면 니혼게이자의 보도예요. 일본에. 제가 니혼게이자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했거든 그때도. 예. 니혼게이자의 특종이었다고. 그게 한반도 유사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복합적으로 나중에 접수 제압 체제 전환의 초반전 가이드에서 왜 지금 5개의 그 여단 말하자면 문제되면은 바로 저기 질서 유지 플러스 말하자면 평정부대 평정 예. 질서 유지 평정 그다음에 체제 전환의 초기 단계까지를 다 가이드를 하는 그런 5개 여단이 지금 아마 체크를 해보면 아마 2개는 완전히 저기 이제 완성이 됐고 나머지 3개 그다음에 그 WMD 전체를 갖다가 불능화시키고 밖으로 빼나가는 임무까지를 다 지금 저기 미국에 설치를 하고 있죠. 예. 그거 아마 다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때 벌써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한 개 완성됐다 그랬는데 보통 이런 게 부대 하나 완성이 되면 그게 특수부대 특수요원들로 그러니까 사관급 하사관급 이상 특수요원들로 한 700명 되는 게 한 여단인데 그렇게 뭐 대충 한 300개 됐잖아요. 우리가 팀이. 아니 60개 정도 될 거예요. 한 팀이. 60개, 80개인데. 그러니까 5개니까. 5개니까 300개죠. 5개 그 팀이.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한 700명짜리가 한 여단인데. 그렇죠. 이 여단이 그러니까 우리 공수여단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공수여단이 전문가들로 12명. 10명, 12명, 1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중대가 그럴 텐데. 어쨌거나 비슷해요. 근데 그거가 저기 스테빌라이제이션 어시스턴스 저기 그 브리게이드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정화 지원부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수무기 빼내고 북에 이제 접수해가지고 평정화 작업할 때 앞에서 이끄는 전문가들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군사 그런 훈련에 대해서 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양에 부담을 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중국과 평양에 대해서 엄청난 군사적인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우리가 이제 보통 트럼프가 가장 많이
트럼프의 협상의 전술이든 트럼프의 비즈니스든 정치든 간에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책, 두 가지 책이 하나는 손자병법이고 하나는 마키아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손자병법을 충분히 아주 잘 숙련된 병법가다라고 하는 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안을 할 때 싸움하는 듯 하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버리면은 저기 함부로 저기 이미 알아서 기죠.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막 그 뭐 차세대 5세대 저기 전투기전 복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북한에 지금 전면적인 접수를 할 건가 그러니까 모든 또 관심이 거기에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완벽한 방법을 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을 말로 하는 외교로 한 게 아니라 군사적인 준비를 다 집중하러 다 만들어 놓고 유비무한 상태를 딱 만든 거예요. 네. 만들어 놓고 그 지금 그게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되니까 들어간 게 사실은 대북 경제 제재는 이제 그걸 대북 경제 정책을 맥시마이즈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단을 대북 경제제로부터 먼저 좀 우리가 짚어봐야 돼. 예. 트럼프 행정부 이전과 트럼프 때가 좀 달라요. 트럼프 때에 들어서면서 물론 이거는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건데 계속해서 ICBM 까고 이제 핵을 까고 이게 오바마 말년 트럼프 초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엔 결의가 붙으면서 계속 얻으신 됐죠. 계속 추가되면서 미국이 한 짓이 뭐냐면 그 국제사회를 전체를 동원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에 일단 공식 무역을 확 깎아버리니까 지금 그렇죠. 수출이 뭐 예년 수출의 10몇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식 무역을 확 깎아버리고 수입도 완전히 다 많이 그 양을 줄여버리고 잃어버리니까 북의 배급 경제 부분. 그러니까 인민은 야생 동물이고 배급 경제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특권 혹은 일부 기간 산업 이게 마비돼 버렸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거가 컸죠. 저기 뭐야 그 노예노동 수출. 그러니까 그것도 올해로 끝이 납니다. 그거 완전 작살. 그게 이제 끝내는 방법이 왜 시간이 걸리냐면 기존에 비자 나가 있는 것까지만 허용을 하니까 신규 비자 안 주고. 비자가 만료돼 갈수록 계속 철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노예노동 수출 끝났고 올해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걸 조금 더 아마 조합해야 될 건데 북한은 러시아 노예노동이나 뭐 이런 거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사방 천지가 다 막히니까 지금 러시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하고 있죠. 그거 이제 좀 이따 이야기. 근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노예노동.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식적인 수출입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 무역과 경제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예노동. 세 번째가 마약. 그러니까 제가 세네탑쇼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한 2년 전부터 한국에 미국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엄청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많을 거예요. DEA, Drug Enforcement Agency. 그렇죠. 거기 특수 요원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얘들이 왜 한국에 있어? 난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북한 마약 겨냥하는 거예요. 침투하기 제일 쉬운 데니까. 북한 마약 겨냥하는 거고. 그러니까 DEA. 그다음에 네 번째가 위패. 그다음에 그러니까 $100짜리 슈퍼 K. 그건 담배. 그리고 담배. 이 5개를 다 꺾어버리니까 지금 얘들이 빈사 상태 간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대북 경제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말 반 죽여버리겠다고 나오는 게 지금 통상적으로 아마 김정은이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이가 그래도 지가 그 영생 교주로서 통치를 영생교 메시아, 교주도 아니야. 영생 메시아로서 이제 권위를 유지를 하고 통치를 할 때 필요한 돈이 한 70억 불 내지 한 100억 불 있어야 된대요. 1년에. 근데 외화가 북한이 제대로 좀 돌아가려 그러면. 근데 지금 꼴랑 지금 10몇억 불이죠. 지금 맥시멈 플러스로 한 5억 불까지 지금 떨어졌다는 거예요. 외화벌이가 다 털어서. 지금 이 장고가 말고 수출이 10몇 %로 깎였으니까. 그건 당연히 뭐. 그러니까 이제 아마 10억 달러 때도 안 될 거라고. 그렇죠. 북한에 1년에 벌어들이는 외화가.
그럼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Time is approaching. 어차피 야생 동물로 살아온 인민도 그 이제 그 타격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더 치명적인 거는 권력 주변에 돈 벌어주던 친구들. 돈 벌어주는 그다음에 돈 주들 자살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죠. 자살하고 채용당하고 돈 뺏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배급을 그래도 받던 애들. 상류층 애들. 얘들이 이제 입이 대빨만큼 나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하라고 뭐 마약하고 하라고 하는 외교관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비용이 지금 한 10억 불 뭐 잔고가 5억 불이고 들어올 거 뭐 해서 그런 것 같으면은 정말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북을 이제 이른바 이제 최대 압박인데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아니 군사적으로 완전히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집중시키고 선제적으로 너 까불지 마라라고 하는 걸 다 보여줬죠. 예, 그 틀 딱 짜놓고 경제적으로 숨통을 딱 조인 경제 제재로 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노이를 거치면서 이게 전략적 교살, strategic strangulation, 목 졸라 죽이기로 시즌이 바뀐 거라고 이게. 바뀌죠. 근데 그때 거기다 플러스 더 유일하게 중국 아니 아주 강력하고 유일한 뒷배인 중국에 대해서 무역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플러스 동시에 거의 싱크로나이즈된 타임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경제 부분을 말하자면은 사실은 손절매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완전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무역 제재, 경제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무력화시키면 북한이 해결이 난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조치죠. 세 번째 조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1년 내지 1년 몇 개월을 통해서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6월 12일 날 작년에 뭐 그걸로 치면 한 1년 다 돼 가는데 그 전까지 군사까지 포함하면 한 1년, 2년 반 정도 됩니다.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면서부터 군사,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이제 협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그렇지. 한 1년 6개월 동안 군사적으로 딱 목을 졸라놓고 그다음에 대북 경제로 목 딱 졸라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뒷배를 때려버린 거야. 중국을. 땡기죠. 그게 이제 1년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고 1년 한 6, 7개월 때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뒷배 때린 게. 그 뒷배를 딱 때리고 나니까 그로부터 10개월 지난 지금이 되니까 중국이 완전 무력화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앞으로도 미국에 대해서 자국의 이유 때문에 그거를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구도에 대해서 돌파를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못하죠. 트럼프는 돌파할 힘이 없지. 북한 핵을 가지고 이번에 하노이 하면서부터 무역협정 결정해야 되는데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죠. 그걸 결정해서 아주 25%까지 다 맞는 것보다 더 겁난 게 지금 상태에서 계속 웨이버링.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웨이버링이죠. 그러니까 웨이버링해서 그 논의 결정을 연기를 하는 게 약자의 입장에서는 더 괴로운 일이에요. 그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거는 미국 간의 무역 전쟁 휴전이 아니다. 휴전이 아니죠. 악화를 유예한 거다. 유예한 건데 누가 자꾸 왜 휴전이라 그래요? 왜냐면 지금 2,500불에 대해서 작게는 10%, 크게는 25%까지 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보고 2,500억 달러의 상품군에 대해서는 너 왜 앞으로 비즈니스하지 마. 이 소리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그다음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관행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비 걸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대해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 애들이 너희 우리한테 물건 팔고 그러려면 너의 설계도 다 내놔, 기술 다 내놔. 그러니까 이 관행을 엄청 기술 탈취를 엄청나게 시비 걸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ZT 같은 기업, 첨단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선별적으로 핵심 부품을 공급을 안 하고 있어요. MIT에서 중국 애들 안 받는 것까지 나옵니다.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MIT에 중국 애들이 이번에 올해 한 명도 입학을 못했다는 얘기. 입학을 못했다. 아마 뭐 모르겠어요. 아마 박사과정이겠죠. 박사과정이죠, 당연히. 고급 인력 부분에서는 중국 애들을
국가적으로 막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국가주의가 아닌데 미국의 국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유효하고 강력하고 그다음에 협조적으로 당사자로 협조를 얻어가지고 시행을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중국을 이런 식의 비군사적 방법, 네. 그러니까 관세라든지 경제라든지 이 비군사적 방법으로 중국을 조지게 되면 네. 그 효과가 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 번째 수단은 시간이었다. 네, 근데 시간이죠. 중국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것도 우리 문정부에 대한 것도 사실 시간과 관련됩니다. 시간의 함수를 시간의 함수를 하는 이용하는 게 사람이 왜냐하면은 중국 예를 들어서 지금 유예해서 넘겼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중국은 지금 열심히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은 뭐라도 중국 기업들은 예, 예. 혹시 관세가 폭증할 수도 있으니 네. 빨리빨리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현금을 만들어서 밀어내자 그러면은 이 관세와의 제일 걱정을 했던 게 미국의 물품, 예. 물품 가격, 수입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인플레가 걱정이 될 건데 트럼프는 그걸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핵 문제하고 중국 길들이기를 시간을 두고 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주 지금 보니까 대단한 수예요. 자, 500억 불 딱 해가지고는 지금 실행을 했잖아요. 예, 예. 네, 처음에 500억 불 했지. 그다음에 2천억 달러 했지. 2천억 달러는 워낙 크기 때문에 상호간에 상당한 말하자면은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그걸 갖다가 웨이브링 해가지고 계속 북핵 문제를 가지고 아니 2천억 달러 10% 했어요. 10%는 했고 예, 25%를 하는 거를 지금 계속 늦추고 있지. 늦추고 있고 근데 협상하는데 10%또 안 풀어줘. 그 사이에 예. 그 사이에 말하자면은 예. 하노이에서 너 완전한 비핵화해 WMD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예. 과거 현재 미래 핵 전체를 다 포기해 거기에다가 플러스 영구적 불능화까지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지금 연계가 돼서 미국하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예정이 되었는데 하노이 협상 이후에 그게 지금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 웨이브링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뒤로 밀어주고 있죠. 그러면은 중국 기업가들은 휴어 이제 뭐야 약간 안도의 숨을 쉬고 빨리 만들어서 미국으로 물건을 빨아낼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시즌 이미 지났어요. 아니 그래도 그 시즌 이미 지났고 그 시즌은 지났고요 이미. 그 10% 관세 정도 되면 이게 타격이 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전체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 때문에 예를 들면 요새 이제 애플까지도 예. 그 중국에서 발을 빼서 인도로 옮기는 걸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하죠. 제조 공장을.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뭐냐면 그게 아니라 10% 관세를 가지고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미국 쪽에서 이거는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요. 네. 피할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중국의 경쟁력이 뭐 겉으로는 광도질을 했던 뭐든 간에 있으니까 했을 텐데 그렇죠. 그 제품이 멕시코에서 생산된다 동남아에서 생산된다 그러면 좀 비싸진다고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중국만큼 경쟁력이 네. 없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저거는 못 피해. 근데 뭐냐면 경제가 성장해 버렸잖아요. 뭐 셰일 특히 이 서민층 임금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임금 그렇죠. 상승폭을 보면 그 잘 사는 사람 임금 그 소득 상승보다 서민의 소득 상승률이 높아요. 내가 어저께 그 얘기 소득주도 성장이 되네. 아니 그 쉐일라는 오데사에 있는 오데사. 텍사스 오데사에 있는 텍사스인가 어딘가 오데사에 있는 저기 뭐 이발소 주인이 작년에 18만 달러 벌었다 그러더라고. 요즘 뭐. 네, 그러니까 돈 쓰네. 아니 그 저는 서민들 돈 쓰네. 저 이제 텍사스 가서 이제 그 저기 텍사스 오스틴 가가지고 개만 끌고 다녀도 더워커 개 산책만 해줘도 한 시간에 한 15달러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0원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17,000원. 예. 그럼 내가 이제 낮엔 덥잖아 텍사스. 그렇죠. 여름엔 특히 4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만 다닌다. 그래서 6시간만 해도 예. 나 얼마
잠깐만 나 돈 좀 벌어봐야겠다. 하루에 10만 원 벌어. 아니 10만 원 훨씬 넘죠. 6시간만 해도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저기 12만 원 거의 11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질질질 끌고 다니 그러면 내가 그것만 해도 6시간을 동네 개만 산책해. 거의 3만 원 최저임금이 뭐 그 정도 됐던 한 달에 200만 원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국을 관세를 조지면서 나오는 그 물가 상승의 샤크가 그 충격이 임금 상승에 의해서 이게 커버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절묘한 그러니까 방법을 우리가 쓴 거예요. 재정을 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그거는 그 뭐야 그 경기 뭐 자연스러운 네. 소득 증가에 의한 이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그렇게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살벌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군사, 대북 경제 제재, 중국 무역 전쟁, 그 다음에 네. 시간의 그 시간의 함수지. 시간의 함수.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와중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 한 거예요?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놈이 가장 강한 지도자가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 찐따 같은 가장 찐따 같은 친구를 그 이상한 사교 메시아 사고 메시아를 똥급으로 올려가지고 oh my great 프렌드. 뭐 김정은 이러면서 나는 쟤랑 관계 좋아. 엊그제도 그랬잖아.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똥급으로 놀아주는 척 하면서 네. 쭉 해서 이제 허파에 바람 확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 그게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갔죠. 그 삐끼 역할 잘해줬죠. 잘했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김정은을 죽이는 건 문재인이야. 그렇죠. 아 박수 이 대목에서 김정은을 함정에 마지막에 퍽 밀어는 건 문재인. 아니 그게잖아요. 저기 근데 자기도 같이 뛰어들 것 같아. 그래서 트럼프의- 의리남 이게 문재인이야. 의리남. 그렇죠. 김정은을 함정에 퍽 밀어놓고 자기도 뿅 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 갔는데 네. 네? 이제 평양 하노이 이후에 김정은이가 이제 현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죠. 완전히 최후 통첩을 다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그 트럼프 문정은이란다. 트럼프 김정은의 이 1대1 데스매치 끝장 밀당. 예. 이 구도가 굉장히 재밌는 구도인 게 예. 이게 이미 트럼프가 한 십몇 년 전에 아, 그래요? 이미 트럼프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내가 북한이랑 미친 듯이 협상을 끝까지 해보겠다. 끝까지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고 대통령- 이미 대통령이 한 십몇 년 전에 대통령 후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거를 했어. 굉장히 근데- 말하자면은 이 워싱턴스럽지 않는 예. 방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말 구상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그 미친 듯이 협상만 했으면 진짜 미친 놈이죠.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군사력을 중국을 한순간에 박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동북아에 집중시켜 놓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지. 예. 그다음에 미친 듯이 협상하기 전에 이미 1년 6개월 동안 온갖 국제 공조 체제를 만들어서 만들어놓죠. 북한의 숨통을 딱 졸라놓고 그다음에 중국에 그 미친 듯이 협상하는 척하면서 그 와중에는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 벌려가지고 중국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그리고 핵 문제 연동을 다 시킨 그 다음에 무력화되는데 중국이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협상을 해서 시간을 번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 사람 이 작전 구사한 거 보면 이제 문제는 이제 잘해. 이렇게 작전을 한 것들은 우리가 통상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예. 사실은 굉장히 모험적이었죠. 근데 사업가의 기준으로 보면 배팅을 한 겁니다. 아니 저는 겉으로 아예 말씀하세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 배팅을 한 걸로 보이고 보통 말하자면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자기들이 남들은 보기에 무모한 배팅으로 보이는데 이미 구도를 입체적으로 다 구상하고 수순까지 다 계산한 다음에 남들의 남들은 그 전모를 잘 모르게 산발적으로 늘어놓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면은 여기 지금 다 효과가 발생이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려는데 아까 네. 입체적이라는 네, 표현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나폴레옹이 예. 우리가 왜 우리 군사 외교 하셨으니까 네. 그 교과서 중에 하나가 클라우세비치의 전쟁론 그렇죠. 아니에요. 네.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프러시아의 육군 대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과의 싸움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그 책을 쓴 거잖아요. 그때 그 조미니라고 나폴레옹의 그 전략 그 참모였습니다. 근데 조미니를 보면서 조미니가 잘 본 것, 못 본 거를 아주 명민하게 분별해냈죠. 예, 그래서 그 책, 그 불후의 명저인 예, 예. 전쟁론, 폼 예. 크리게를 쓰는 예. On War를. On War. 예. 근데 이제 이 나폴레옹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예. 특정 시간 공간에 예. 뭐 포부대, 예. 그 다음에 육군, 예. 기병 이거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입체가 그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그러니까 중국 손을 중국을 무력화시,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건 중국이 무력화되면 북한을 먹는 거고 접수하는 거고 북한을 접수하면 중국의 심장부에 칼을 박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접수해서 북한을 급속 발전시켜 버리고. 그 속성을 리얼하게 네. 그러니까 그 인지하고 그다음 그 대응. 그런데 북한을 접수하려면은 중국을 무력화시켜 놓고 접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세계대전급이 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빨리 조치해야 될 거 우선 크게 딱 봐서 군사적으로 완전히 꼼지락달싹 못하게 중국도 함부로 꼼지락달싹 못하게 군사적으로 동북아에 군사력 집중해 놓고 그 다음에 중국 무역 전쟁으로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아니 대북 제재로 경제 제재로 북한의 숨통을 딱 좁혀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역 전쟁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미중 전쟁으로 중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이 무력화되는 구도를 딱 만들어 놓고 예. 그 다음에는 그 와중에 혹시 북한 애들 날뛸지 모르니까 말뛰면은 지금 이게 빵이 익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발효가 진행되되 시간을 시간 그 타이밍이 타이밍을 조절을 못하게 될까봐 그 잽도 안 되는 그 사교 메시아를 불러다가 너 국가수반이구나. 그래 나도 국가수반이야. 너 내 조카같이 보이네. 이러고서 갖고 놓은 거예요. 나도 뭐 5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10개월. 근데 그렇게 갖고 놓으시라고 옆에서 얘 갖고 놓으시면 좋아요. 그거 갖다 바친 게 서훈 정의용이 가서 서훈 정의용이 문재인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김정은이면요. 세 명은 저건 민족 반역자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문재인, 서훈, 정의용은 내가 김정은이면은 민족 반역자라고 나는 할 거야. 그래서 난 요새 정말 난 문재인 정말 굉장히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 메시아를 갖고 놀았으니까. 아니 갖고 놀도록 판을 메시아를 삐끼를 해서 그 앞에다가 그 범 아가리에다가 집어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라는 범 아가리에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그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간혹 뭐 이야기는 각 개별치에서 얘기했지만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말하자면 기획되고 그다음에 준비되고 실행된 여러 가지 거대한 군사, 경제, 외교가 시간 그것이 시간 함수 속에서 그거를 그 포커스를 향해서 쫙 집중시켜서 집중을 시켰고 딱 이제 빵이 어느 정도 익은 거야. 그러니까 하노이 때 딱 털어버린 거야. 딱 털었죠. 딱 털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트럼프한테 투덜대고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조금 트럼프를 이제 겁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거 한국의 저기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 그리고 트럼프 뭐 개객기 소리 안 해 이제? 이제 거의 안 해요. 그래도 본인 개객기인가 이젠? 그래도 트럼프에 대한 말하자면 인격적인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 자기 그 판단이 있으니까 뭐 비슷비슷하게 별로 그렇게 호의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트럼프 인격 안 믿어 나도. 나도 안 믿어. 근데 이 사람 싸움꾼이에요. 정치는 예술가야. 그러니까 싸움을 예술로 써요. 그러니까 좀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퍼트바라고 이야기 듣죠. 아니 싸움 잘하는 놈은 인정해야지. 예술적 싸움 예술가. 그러니까 아니 그거 저기 폼 크리켓 아까 말한 클라우제비츠의 그 전쟁론에 보면 그렇죠. 전쟁의 예술이라는 챕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던지는 핵심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전쟁은 과학인가 예술인가? 그러니까 거의 예술적인 데가 있어요. 이게 아랍어를 번역을 할 때 보통 전쟁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술의 차원이 아니라
고도의 정신적인 의지와 인텔리전스와 통찰력, 그 다음에 촉, 그 다음에 이거예요. 직관력. 직관력, 이것이 들어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티스트한 네. 예술적인 기술. 뭐 우리 예술도 뭐 조각도 그렇고 뭐다 그렇지만은 네. 이 말하자면 기법이 농익 오면은 예술이 그러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다르게 설명할게요. 우리 말에서는 우리 말에서는 야 누구 사람 붙잡고 야 과학의 반대말이 뭐야 그러면 과학의 반대말 비과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서양 사람 물어보고 그러니까 과학의 what is the antonym of science 그 과학의 반대말이 뭐야라고 물으면 바로 art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언어 체계에서는 과학과 예술이 서로 인간의 완전히 반대되는 능력의 발휘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논리와 추론이에요. 네, 논리와 추론. 논리야. 그렇죠. 논리와 이성이고 예술이라고 할 때는 촉, 직관, 정서, 직관. 직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촉으로 하는 거냐, 논리로 하는 거냐, 그거를 얘기한 거야. 폼크리게가. 근데 장군이 아니고 군사는 둘 다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도 있어야 되고 예술도 예,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촉과 직관의 영역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논리의 영역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둘을 기막히게 왔다 갔다 하는 나 특파 아니니까 동물이에요. 유인원이야. 트럼프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 불리는 유인원 중에 이 논리와 직관 내지 통찰, 촉을 두 차원을 굉장히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종류의 생물학적 표본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특파 아니야. 나는 분명히 나 트럼프를 동물이라고 불렀고 유인이라고 불렀으니까 특파 아니야. 그 이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우리가 북한의 그 변화를 지난번에 우리가 세 가지 항복이냐 쿠데타 또 국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갈 수 있는 세 가지 그 길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어떤 정치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그 패턴은 다른데 들어가는 내용은 아마 이게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고 그 접수가 유엔의 모자를 쓴 운타, 그러니까 임시행정기구든 해가지고 이제 안정화시켜서 아마 미국의 초기 이니셔티브 주도권으로 해서 체제와 새로운 말하자면은 자유조선의 건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군 기지예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미군 기지가 들어갈 그러니까 거냐. 말하자면 군사적 접수를 위해서 군사적 평정을 위해서 필히 초기에 미군이 들어가는데 이걸 계속 거기서 머물러서 다시 하나 진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아닐 것인가. 뭐 저 배팅 해볼까? 배팅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미국이라면 안 만들어 북한은. 그 저도 뭐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자유조선은 대한민국과 운명적으로 남북 국가 연합을 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과 미국이 이미 동맹이야. 그러면 괜히 북한에까지 군사동맹 맺어가지고 군사동맹 맺어서 기지둘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마지막에 다 이게 이 정도의 사단 벌어지면요. 미국이 다 접수하면 거의 중국과 러시아는 특히 중국은 거의 이제 사색이 되는 상태거든요. 사색이 되죠. 그러면 쥐를 몰더라도 도망갈 구멍은 뚫어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군사기지까지 미국이 들어가면 필요가 없다. 중국이 도망갈 구멍도 뭐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걸 얻는 거에 비해서 그러려면 이제 대결이 얻는 거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도발적이야. 그렇죠. 그럼 이제 임시행정기구 자유조선 뭐 그리고 남북한 관계는 조금의 그 안정화가 되면은 그런 모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유럽 연합을 할 때, 국가연합을 할 때 프랑스와 벨기에 같은 케이스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재밌는. 전 잘 몰라요. 그쪽에 계셨으니까. 처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물자인 철강, 석탄. 그러니까
석탄 강철 공동체를 장 모네라고 하는 샴페인 장사가 예, 예. 외교관도 만나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저기 석탄 강철 공동체고 그것이 자극이 돼서 이시 유럽 저기 네, 공동 예. 시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 멤버가 로마 조약을 통해서 6국가가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네, 베네룩스. 네, 벨기에 이게 조그마한 예, 스몰 세 개 스테이트 하고, 예. 하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예, 예. 다 이제 일단 체제는 자유민주 체제입니다. 예, 예. 근데 상당한 부분 자기들이 이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예, 예. 주권을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만든 거죠. 공동체 만들었죠. 국가연합. 국가연합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류가 이제 말하면 이제 인류사에서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컨페더레이션이에요. 국가와 국가 간의 주권을 서로 양도하지 않고 일정한 공유를 하는 그런 예, 예. 체제를 만들었고 국가연합이라는 국가연합이라고 게. 예, 연방과는 다른 거다. 연방은 이거. 완전히 다르죠. 다르죠. 연방은 완전히 예, 예. 저기 뭐야 이 주한 권위가 있고 예. 권력 혹은 권한을 수직적으로 배분하는 건데 예, 예. 이거는 우리 왜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방식으로 엮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분리형 자유통일. 다시 그렇죠. 말하자면 자유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네. 상당한 일체제 이국과 국가연합을 우린 주장하는 상당한 거죠. 시간에 분리된 네. 상태에 단 네. 체제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저- 세계시장 속에서 그래서 먹고 살고 존엄한 발전- 개인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 발전시키고. 발전 단계는 좀 다르고 수준은 좀 다르지만은 네네. 이제 그런 패턴으로 하면은 왜 프랑스가 그걸 주도를 했는데 예, 예. 그 왜 브뤼셀에 여러분들 이시 그 뭐야, 그렇죠. 행정 뭐 벨기에에 있죠. 벨기에에 그 뭡니까 그 유로피안 커미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즉 유럽 연합의 행정을 담당하는 저 기관이 네. 브뤼셀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제 북한 이게 이제 예, 뭐 예.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은 예.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그것도 언어도 비슷해요. 예, 예. 벨기에는 뭐 다는 아니지만은 네. 한 반 이상 하프 이상이 네. 불어를 쓰고 이러니까 굉장히 편하니까 네. 우리 같이 뭐 식민지다 이런 게 아니라 동일한 독립국 자주국으로서 주권을 공유를 하고 또 각별히 예. 프랑스의 그 어떤 그 주도권이 잘 예. 통할 수 있는 유엔 EU 네네. 이시 그때 이시였죠. 이시 예, 예. 집행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뭐 우리도 그런 정도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삐끗이 웃음이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정치 도덕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 개성공단이라는 건 노예노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즉시자금 그다음에 상납이죠. 그 통치자금 상납, 그러니까 정치자금다 통치자금 상납. 통치자금 상납 케이스인데, 근데 거기서 개성공단 때문에 만들어졌던 전례가 앞으로 이 자유민주 남북국가연합 때 굉장히 좋은 전례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91년 남북 기본을 합의할 때 좀 예, 예, 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도 받는 소위 남북한 특수관계다. 그리고 예, 예,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개성공단의 제품에 대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을 받았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됐다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인데 어떤 앞으로 그러니까 좋은 우리한테 좋은 우리가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돼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그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 어떤 악마가 생명과 영혼을 망치려고 악마스러운 짓을 잔뜩 저지르는데 큰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신의 섭리 안에 섭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돼버린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교에서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있잖아. 그렇죠. 그 개성공단 자체는 노예노동이고 나쁜 짓이야.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당연히 철수하고 안 하는 게 맞아. 네. 지금은 당연히. 지금은 근데 그때 그거 하느라고 만들어놨던 원칙 중에 하나 그 특수관계. 네. 북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도 메이드 인 코리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 간의 자유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이제 그 국가연합이 됐을 때 예, 예, 예. 이 그
거기에 미군 기지 안 들어가고 자유조선에 미군 기지 안 들어가고 자유조선이 이제 미국의 군사 동맹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이런 특수 관계들 때문에 경제는 굉장히 클로스하게 링크될 거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그게 링크될 거다.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되는 게 뭐 일본의 자본이든 뭐 미국의 자본이든 아니면 뭐 EU 자본이든 뭐 중국 자본이든까지 예, 포함해서 또 우리 자본이든 간에 북한이 지금 말하자면은 한 10년 정도는 동아시아 특수 혹은 세계 경제의 특수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죠. 요소가 되죠. 예, 그렇게 예, 될 예.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다국적 기업이 진출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하는 게 안전해요. 그렇죠. 한국 기업 왜 그러냐면 문화가 그러니까 옛날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그 민족이 같으니까 자기들이 막무가내로 북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 북의 로컬 파트너, 그러니까 자유조선의 로컬 파트너, 그 다음에 대한민국 쪽의 파트너, 그리고 자기들 이렇게 삼자식으로 엮어서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선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뭐 대만 기업들이 그런 막 비슷한. 그러니까 미국 있죠. 기업이 대만 기업 대만 기업 붙잡고 중국 들어가는 그런 식이 그런 될 식으로. 가능성이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주식 장사 좀 해볼까.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저는 주식을 안 사고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끔 희한하게 그 빅 트렌드를 맞출 때가 있어요. 네. 2008년에 그 국제 금융위기 그래요? 왔을 때 네, 맞죠. 그 세계 경제 평론가들이 전부 뭐라 그랬냐. 세상 망한다 뭐 그러고 뭐. 아니 이 금융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다. 거다. 그래가지고 세계 유수의 평론가들, 한국의 평론가들이 그래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사람들한테 한 말이 있어. 저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애들 키우느라고. 애를 셋을 키웠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야, 돈 있으면 주식 사. 그때 한 말이 있다고. 뭐냐면 야, 우리는 세계 경제에 말뚝을 박은 나라야.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다운되면 같이 다운되면서 조정되고 조정되고. 업되면 업되면서 조정되는 거야. 이거 생각만큼 많이 안 망해. 아마 우리가 제일 피해 덜 보는 나라가 될지 몰라.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제일 피해가 덜 그거 받거든. 제일 빨리 리커버리 회복했죠. 똑같아요. 이 경우도 뭐냐면 북이 아무것도 없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시멘트 저기 시멘트 회사들 무슨 뭐 알아주는 주식 아니잖아. 뭐 한일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그렇죠. 쌍용 시멘트, 뭐 뭐 한라 그렇죠. 시멘트 그런 거 막 사세요. 괜찮아. 그다음에 비료도 괜찮나요? 비료 좋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 전기.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 요새 뭐 특히 사실은 이 상황이 네. 되면은 아마 우리 원전은 뭐 탈원전 해가 지금 스톱시키고 뭐 100조 매몰 비용까지 들어가는 걸 지금 스톱을 한다는데 아마 다시 바로 재개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주식이나 어. 원자력 한수원은 근데 이게 이거는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이니까 이거는 한수원과 연계된 한국 원자력 지금 뭐 밖에 해외 지금 저기 두바이도 저기 저 UAE도 뭐 건설을 하고 있고 하고 하니까 지금 막 이제 교육기관이나 이런 쪽에는 인력 체계가 문제가 되지만 기업은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견실한 기업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효성이나 일진전기 같은 뭐 차단기 만들고 변압기 만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전부 그 사양이랑 그 검수 방식이 그렇죠. 대한민국 걸 갖다 쓸 거라고요. 스펙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막 갖다 대기업이라서 내가 이름을 좀 하긴데 난 다 얘기할게. 땡땡중공업 요번에 창원에서 막 난리친 적이 그쪽은 혹시 고위 임원이 있으면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잘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잘 견디면은 어느 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 저기 그거 저기 원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두산은 근데 옛날에 좀 맛이 갔어.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원전 잘 짓긴 하는데 저걸 먹었어야 돼. 웨스팅하우스. 맞아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를 안 먹고 웨스팅하우스가 도시바가 먹었잖아요. 거기가 저걸 기술이랑 특허를 많이 갖고 있거든. 그 도시바가 먹으니까 뭐 저기 홧김에 뭐 한다고 웨스팅하우스 못 먹으니까 그 대신에 저기 가서 이상한 건설 장비에서 먹었잖아. 예, 근데 안 그랬으면 진짜 두산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업이 되는데 지금은
세계 두 번째. 그럼 뭐 전기, 그다음에 뭐 상하수, 뭐 건설도 무슨 아파트 짓고 이런 것보다는 그보다 더 토목 쪽을 강한데. 토목 쪽 강한데. 네, 건설도 괜찮을 도로 거예요. 건설, 도로 건설. 네, 도로 뭐 이런 건설. 거. 그다음에 비철금속, 뭐 또 자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비철이요. 이거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북한이 비철이 많단 말이에요. 니켈이나 그렇죠. 이런 거. 니켈. 근데 그게 이제 개발하려면은 전기랑 도로가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광산 개발하면. 근데 비철금속 같은 거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면 고려아연 같은 거 굉장히 강한 데거든. 비철금속 중에 노하우가 센데요. 고려아연 같은 데가.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니코몬가 뭔가 있죠. 그 재련소 잘하는데. 그렇죠. 예. 그 재련이 엄청난 노하우예요. 이게 전기동 같은 거 만드는 게. 그런 그 비철 재련하는 회사 뭐 이런 거 잡으시면 괜찮을 텐데 오늘 거론된 회사에 그 임원 되시는 분들은 저를 반드시 회사 안에 좋게 보고하셔서 저희 그 특강을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요 특강이 아니라 저기 그 제가 하고 있는 이선본이나 심판연대 아무도 모르게 문재인 정부가 모르게 좀 많은 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건성도 있고 눈치가 워낙 빨라가지고 네. 뭐가 좀 통제가 안 되면 저런 큰일 날 또 일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복부인. 복부인 복부인 잡아서 감옥 보내야 돼. 그건 잘못하면 그건 감옥 보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걸 좋은 그 온실을 만들어서 그렇죠. 북한 내부에서 자기- 엘리트랑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살아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가이드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제대로 된 기업이 룰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 외에는 우리가 옛날에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만약에 여기에 해방후에 해방후에 미국의 삼류 그 무슨 저기 브로카 그 다음에 미국의 삼류 이상한 저 건달 같은 놈들이 와서 한국 거 다 집어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반미의 온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권하면은 가능하면 기업을 들어가도 꼭 외국 기업을 끼고 들어가고 기업 중심으로 들어가고 복부인은 들어가지 마시고. 참여연대가 할 게 하나 있네. 참여연대 뭘 해야 돼? 왜냐면 지금 가면은 이제 그런저런 부분을 해서 아마 잠정적으로 지금 무슨 옛날 저기 그 뭐지 그 토지 공개념? 토지 뭐 등기권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독을 가지고 서독은 서독은 이제 옛날 소유권 인정했죠. 인정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안 돼요. 뭐 그건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이건 그래서 자유조선이라는 다른 나라니까.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 흡수통일이 아니거든. 아니니까. 근데 흡수통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유조선 그러니까 가칭 자유조선이라고 해도 아마 임시적으로는 잠정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도 아니고 자본주의 정책도 아닌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걸 일시적으로 썼잖아요. 이 잠정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 북한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한 주민에게 어떻게 토지를 사유화해서 줄 거냐라는 그 토지 사유화에 대한 이행 과정을 해야 되니까 참여연대는 괜히 멀쩡한 대한민국의 그 저기 뭐 토지 공개념 같은 것 주장하지 마시고 개혁 개방, 세계 시장, 시장 경제 이행기 북한의 토지 사유화의 이행에 관한 시나리오를 좀 공부하셔. 그거 좀 내놓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참 오늘 시청자들께서 좀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저런 요소들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상황이 닥칠 때 어벙벙하고 있으면은 이거 제대로 우리가 관리 못해요. 예, 이거는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시나리오 개발이라 그래요. 시나리오 개발이죠. 네, 시나리오 디벨롭먼트라 그러는데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거냐에 관한 시나리오 개발인데 이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미 이런 시나리오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하고 있을 거라고. 이게 왜냐면 옛날 이라크도 평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렇죠. 아프간도 평정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남조선 북조선의 특수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 미국이 계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까지 포함이 되고 거기에는 정서적인 요소, 행동 패턴 뭐 그다음에 이 남북한 분리된 상태의 두 국가의 인적인 결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밀하게 좀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저기 뭐야 요번에 트럼프가 이제 문재인을 호출한 건데. 그렇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호출한 건데 호출하면 자 이런 상황을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전제한다면 문재인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을 놓고 don't move. 움직이지 마라. 제발 꼼짝 마. 꼼짝 마. 쓸데없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입 닥쳐. 샷다 마우스. 뭐 계산공단이 어떻고 김현철이 저 임명해가지고 어디 저 금강산이 어떻고 오이사 조치가 어떻고 이런 소리 하면서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행보에 이제는 중개자가 아니라 방해만 안 하면 되니까 제발 가만히 있으라. 제발? 제발. 아니. 제발? 제발이 아니라 제발 안 제발 플리즈 이런 말 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또 트럼프는 그걸 잘하니까. 저는 제가 보기엔 협박할 것 같아요. 미스터 문 그러겠죠.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요번에 이제 그 김정은한테 줄 때 네. 그 한글과 그렇죠. 영문 두 개로 된 버전으로 줬잖아요. 예. 오해가 없도록.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건 김정은한테 다 준 것 같고 조건을. 야 재인아, 네가 무슨 짓 했는지 내가 알아. 그렇죠. 지금까지 그 정보가 다 있을 거라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네, 미국이 표현하지 않은 수집해놓은 정보가 있을 거라. 문재인 정부의 약점이 되는. 소위 선을 넘은 것들. 선을 넘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거를 한글과 영어로 딱 정리를 해서 문재인 A4 좋아하잖아. A4 좋아하지. 그러니까 미국서는 A4 잘 안 써요. 그럼 레터지를 써 보통. 근데 특별히 문재인이 좋아하는 A4에 인쇄를 할 거야. 레터지는 A4보다 좀 길어요. 근데 A4에 특별히 문재인 A4 좋아하니까 A4에 왼쪽은 한글, 오른쪽은 영어로 딱 서로 이렇게 대응되게 인쇄를 해서. A4 좋아하지만은 중간에 우리 지금 통역할 때 사실은. 그래가지고 문재인한테 보여준 다음에 이거 책 잡힐 수 있으니까 다시 걷어드릴 거라고. 그렇죠. 컨닝 한번 시키고. 협박할 거. 내가 너가 무슨 짓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거든. 트럼프 그러고 하고도 남는데? 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은 통역하는 사람 뭘 해야 돼? 이제 뭐 통역은 하겠죠. 네.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에 확인차 한영. 응? 한영. 한영 뭐야? 내가 아는 너의 행적. 나는 내가 아는 너의 비밀. 지난 2년 동안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너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는 너의 비밀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이제 언어로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쭉.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한 말은 트럼프의 통역이 한국말로 전하죠. 그럴 거예요. 네. 통역을 그렇게 될 걸. 그러면은 트럼프의 통역이 그날 화장도 막 어디야 저것처럼 하고 가셔야 돼. 그 여자분 있어. 여자분이 하시는데 화장도 인디안 여자처럼 막 이렇게 인디안 여전사처럼 화장하고 얌전하게 생겼는데 문재인 딱 그냥 눈에 힘줘서 바라보면서 그분이 그걸 연출을 해주셔야 돼. 부탁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을 수가 있어요. A4로 주면 A4를 준다 하더라도 반응 좀 있을 수 있어. A4 좋아해서 그거를 항목을 준다 해도 그걸 아주 심각하고 감도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아니다 우리. 나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 만약에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번에 김정은이랑 딱 자리 차고 나오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죠? 한 말 있죠. 있잖아. 쟤 아직 너 김정은한테 그랬다는 거야. 면전에서 You are not ready to make the deal. 그러니까 너 아직 지금 딜 칠 준비가 안 됐구나. 너 좀 더 혼나야겠다. 그 비슷한 말을 할 거라고요. 어떻게 하죠? 한번 면전에서 You are not ready to cooperate. 너 아직 협력할 준비가 안 됐구나. 너 좀 당해봐야 알겠는데. 그래도 희죽희죽 웃겠죠. 그거 A4로 안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참 이런 웃고 맙시다. 웃고 맙고. 그럼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확실히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은 우리 정부나 평양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가 통상적으로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가 이제는 스타팅, 이제 말하면 시동 걸렸다라고 하는 걸 좀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좀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곱씹어서 시나리오들을 개발을 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심판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거고 우리 자유시민들이 각자 자기의 여건과 또 인연에 따라서 그렇죠.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엮이고 이러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때까지 계속 반복돼. 맞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저쪽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가 우리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길 때까지 반복되는 싸움이라서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문명과 인류와 그 세계의 편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편이기 때문에 자유의 편이기 때문에 저쪽이 우리를 박멸할 방법이 없어. 제가 하나 또 재미있는 전쟁 얘기 하나 할까요? 전투 이야기. 게릴라 워페어라고 해서 게릴라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통의 통상전쟁, 국가와 끼리 하는 전쟁은 빅토리가, 그러니까 승리가 목표예요. 근데 모택동하고 지압이 구엔지압은 이제 베트남전의 그 전략가예요. 민족 해방을 내걸고 싸움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승리가 아니라 서바이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우파 자유민주 시민 세력들이 지금 사실은 거의 게릴라 워페어를 하는 거나 다름없을 게릴라전을 해왔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렵더라도 각자 잘 서바이벌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에서 그 운동 에너지를 계속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면 이게 이런 결정적인 타이밍이 왔을 때 퍽 하고 튀어나가는. 막 그쳤는데 오늘 맞았어.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